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삶에 작은 여유와 깊이를 더해드리는 골드 인생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세월이 흘러도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더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분들 말이에요. 특별히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귀티가 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나이 들어도 귀티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7가지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팁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금과 미래를 조금 더 빛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나이 들어도 귀티나는 사람의 7가지 비밀. 1. 겉모습보다 태도가 다르다. 귀티라는 건 단순히 외모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귀티는요, 태도에서부터 묻어나는 고급스러움입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기억에 남는 사람들, 그 사람의 옷차림도 있지만 사실 더 오래 남는 건 그 사람의 말투와 눈빛, 그리고 자세입니다. 귀티나는 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빠르지 않고 여유롭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줍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정중하면서도 따뜻합니다. 이건 누구나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옷이나 외모보다 훨씬 진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일까요? 첫째, 거울 앞에서 나의 말투와 표정을 체크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 짧게라도 오늘 내가 했던 말 중에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던 건 없었나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둘째, 대화할 때는 내가 뭘 말할까 보다 상대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낄까를 먼저 생각해보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 따뜻한 배려가 바로 말투에 스며들고 표정에 녹아듭니다. 셋째, 고개를 세우고 바르게 걷는 자세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등을 펴고 여유 있는 걸음걸이로 걷는 사람은 말없이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정리하자면 귀티나는 분들은 무엇을 입느냐보다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말하느냐를 더 신경 씁니다. 그 조용한 태도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신뢰와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2. 자기 관리가 습관처럼 되어 있다. 귀티나는 분들은요, 특별한 날에만 자신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가 생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분들입니다. 피부가 유난히 좋아서가 아니라, 날씬해서가 아니라, 항상 반짝이는 패션을 입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에게서 느껴지는 건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입니다. 단정한 머리, 깔끔한 옷차림, 잔잔한 향기. 이 모든 건 외적인 꾸밈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습관들이죠. 예를 들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며 아무렇게나 입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 기분 좋은 옷을 고르고 건강을 위해 무리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자고 몸을 움직이는 것.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 10분 내 몸을 위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도 괜찮습니다. 그건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나는 내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태도를 표현하는 행동이에요. 둘째,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를 따라 하기보다는 내가 편하면서도 단정해 보일 수 있는 스타일을 하나씩 정해두세요.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브랜드가 되어줍니다. 셋째, 거울 속 내 표정과 눈빛도 가꾸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몸과 옷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의 분위기를 관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자기 관리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귀티는 단 하루 화려하게 꾸민 날보다 매일 나를 돌보는 작은 습관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3. 지적 호기심이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귀티는 외모가 아니라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지적인 호기심과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에서 옵니다. 귀티나는 분들은 늘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배워가려는 자세를 잃지 않으세요. 이 책을 즐겨 읽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며
젊은 세대와 대화하면서도 배운다는 자세를 갖고 계시죠. 그분들은 자기가 아는 걸 과시하는 대신 나는 아직도 배워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겸손한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서 나오는 여유와 자신감은 나이를 초월한 지적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꼭 어려운 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짧은 에세이나 시집 혹은 흥미로운 잡지 한 권도 충분합니다. 둘째, 관심 있는 분야의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들어보세요. 5분, 10분씩 꾸준히 듣다 보면 생각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셋째,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배움의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모르는 단어나 트렌드를 들었을 때 요즘 애들 왜 저래가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이야? 요즘 그런 게 유행이구나라고 반응해 보세요. 그 순간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은 매력적인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적인 호기심은 귀티의 내면을 채우는 가장 고급스러운 장식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삶, 그 자체가 우아함이 됩니다. 4. 타인을 편안하게 만드는 품격이 있다. 여러분, 진짜 귀티는요. 자기 자신만 빛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집니다. 귀티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불편하거나 긴장되지 않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배려의 온도가 느껴지죠. 그분들은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여유와 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을 함부로 내뱉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상대가 내 앞에서 불편하다면 그건 귀티와는 거리가 먼 태도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화 중에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같은 공감의 표현을 자주 사용해 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상대는 마음을 놓고 자연스럽게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은 잠시 넣어두고 상대의 현재를 존중해 보세요. 세대 차이도 인생의 차이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품격이 묻어납니다. 셋째, 칭찬과 인정의 말을 아끼지 마세요. 특히 나이 들수록 말은 줄고 미소가 많아지는 사람이 더욱 고급스럽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 중요한 건 내가 중심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일수록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 품격에 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5. 경제적으로 자립하려 노력한다. 귀티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인 자립심이 단단하다는 점입니다. 누구에게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고 또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자기 삶의 균형을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과시보다 내 삶에 맞는 소비를 할 줄 아는 지혜도 함께 갖고 있죠. 이런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기반을 스스로 다지려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자신을 위한 소비도 당당하고 가족이나 자녀에게도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자연스러운 품위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소비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정말 좋아하고 필요한 것에만 쓰는 것. 그게 진짜 고급스러운 소비입니다. 둘째, 월마다 작은 예산을 정해 나 자신을 위한 기쁨에 쓰는 돈을 확보해 보세요. 커피 한 잔, 향초 하나, 좋아하는 소품 하나라도 내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가 담긴 소비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셋째, 불필요한 구독이나 자동이체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지출만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꾸준히 노력해온 사람이 보여주는 자립심, 그게 바로 나이 들어도 귀티나는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6. 감정 표현이 고급스럽다. 귀티나는 사람들은요, 감정을 숨기는 분들이 아닙니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서 그 품격이 드러나는 분들입니다. 화가 났을 때도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고 서운할 때도 비난이 아닌 표현으로 전달하고 기쁨이나 고마움도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전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은 어떤 값비싼 옷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짜증날 상황에서도 왜 그래요? 가 아니라, 제가 조금 불편함을 느꼈어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한마디의 차이가 곧 사람의 깊이와 귀티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을 말로 풀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기분 나빴어 대신 나는 그런 말을 들으니 조금 속상했어 라는 식으로 주어를 나로 바꾸어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둘째, 한 템포 쉬는 말하기 습관을 들이세요. 감정이 격해질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수만 번 쉬고 난 후에 말하면 말의 품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기쁨이나 감사도 자주 표현하세요. 귀티는 단지 침착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와 고마워요, 좋네요 같은 말에서 그 사람의 정서적 여유와 건강함이 느껴집니다. 감정 표현이 곧 그 사람의 정서적 스타일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품격 있는 감정 표현은 사람을 더 빛나게 만들죠. 7. 자신만의 취향이 있다. 귀티나는 사람을 유심히 보면 그들에겐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취향이 있다는 점이에요. 좋아하는 색이 분명하고 선호하는 음악과 공간이 있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과 말투, 식사 스타일까지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타인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며 스스로 만들어 온 나만의 결입니다. 그런 사람은 단정하면서도 편안하고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자신감이 느껴지죠. 취향이 있다는 건 곧 나는 나의 삶을 선택하며 살고 있다는 인생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기록해 보세요. 좋아하는 색깔, 향기, 음악, 계절, 공간, 식사. 취향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기록하고 관찰하며 쌓여가는 것이에요. 둘째, 소소한 선택에 내 취향을 반영해 보세요. 커피 한 잔, 오늘의 옷차림, 집안 조명까지. 작은 것부터 나다운 것을 채워나가다 보면 그게 점점 당신만의 고급스러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셋째, 취향은 바뀌어도 괜찮다는 여유도 함께 가지세요. 귀티 있는 사람은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에 설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줄 압니다. 결국 귀티란 다른 누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의 중심에서 천천히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 생기는 고요한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어도 귀티 나는 사람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결국 외모보다도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1. 겉모습보다 태도가 단정하고 2. 자기관리가 습관처럼 되어 있으며 3. 배움을 멈추지 않고 4.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며 5. 경제적 자립심을 갖고 있고 6. 감정을 고급스럽게 표현하며 7. 자신만의 취향이 있는 사람. 이 7가지 모두 거창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귀티는 결국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라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 사람을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혹시 지금의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나를 조금 더 존중해주기로 마음먹는 것, 그것이 귀티나는 인생의 시작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건 언제나 큰 기쁨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멋진 분이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드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지? 정작 나는 내 마음은 괜찮은 걸까?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은 낯설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남은 인생은 나의 행복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이기적이라는 말에 죄책감을 느끼셨던 분들, 늘 남을 먼저 생각하다가
자신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이 작은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자신을 존중하고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남은 인생, 나의 행복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와 진짜 나답게 사는 법. 일부. 왜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할까? 1. 이기적이라는 말에 숨겨진 진짜 의미. 많은 분들이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딘가 부정적인 인상을 먼저 떠올리곤 하십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실 진짜 의미의 이기적이라는 말은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이기심은 타인을 해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입니다. 내가 힘들면 남을 도울 힘도 없습니다. 내가 상처받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온전한 사랑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이를 먼저 살펴보는 습관, 나는 정말 원하는 걸 선택하고 있을까? 이를 되물어보는 연습을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남은 인생을 더 나답게 살아가는 첫걸음이 되니까요. 2. 희생의 늪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 우리는 오랜 시간 좋은 사람, 괜찮은 어른이 되기 위해 참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과 사회를 위해 나를 뒤로 미루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런 희생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쯤 나를 위해 살아볼 수 있을까? 타인을 위한 삶은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점점 공허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삶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건 내 삶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 마음이 마르고 고갈되어 있으면 진짜 의미 있는 관계도 사랑도 성취도 오래 지속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내 감정, 내 취향, 내 리듬, 내 쉼표를 인정하는 삶. 그게 바로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으로 가는 가장 건강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주어져야 할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3.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진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시간은 정말 유한하다는 사실을요. 어릴 땐 시간이 무한한 줄 알았습니다. 조금쯤 미뤄도 언젠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점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동안은 가족 때문에, 아이 때문에, 일 때문에 늘 나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남은 시간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와서 뭘 시작해? 라는 마음보다 지금이기에 가능한 삶이 있다는 걸 믿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내 인생의 조각입니다. 그 조각을 남을 위해서만 쓰기엔 이제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나답게 숨쉬고 느끼고 선택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이기심, 그리고 성숙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2부. 행복을 위한 건강한 이기심 실천 방법. 1.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질문하기. 여러분께 한 가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를 위한 시간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일이 우선이고, 가족이 우선이고, 남들의 시선이 우선이었던 시간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좋아했는지는 점점 흐릿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들, 그 조용한 기쁨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커피 향이 좋았던 아침, 아무도 없는 도서관 한 구석, 내가 좋아하던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던 저녁.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내 감정의 온도를 되살리고 나를 회복시켜주는 진짜 힘이 됩니다. 꼭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나의 하루 속에서 나를 조금 더 웃게 만들고 편안하게 해주는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곧 더 나다운 인생을 여는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노라고 말하는 연습.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탁이나 제안에 쉽게 노라고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거절하는 건 미안한 일 혹은 이기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불편해도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요, 할게요라고 말해버릴 때가 참 많죠. 하지만 이런 억지스러운 수용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피로감은 관계의 진심마저 흐리게 만들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면 나의 감정과 한계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땐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은 제 개인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번에는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상대에게 나의 진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 그건 타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용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억지로 맞추는 삶이 아닌 진심으로 연결되는 삶을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3. 혼자만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보하기. 여러분, 혹시 하루 24시간 중에서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날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고 늘 해야 할 일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을 사치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있는 시간은 절대적인 회복의 시간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감정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시간이죠. 특히 감정이 소진되고 몸이 쉽게 지치고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질 때는 대부분 혼자만의 회복 시간이 부족할 때입니다. 그래서 꼭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기,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눈 감기,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시기. 이런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되돌려 놓는 힘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건 절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는 삶의 방식입니다. 4. 삶의 우선순위 바꾸기.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건 바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늘 해야 하는 일, 남이 기대하는 모습,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져 있다면 정작 내가 원하는 상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조금씩 그 순서를 바꿔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의 평온을 1순위로 두기. 그 다음이 건강 관계,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돈도 성과도 타인의 인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엔 반드시 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에 서지 않으면 결국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대와 의무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해야 할 게 너무 많아가 아니라 오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5. 새로운 관계와 경험에 열어두기.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익숙한 것, 편한 것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때로는 삶의 활력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새로운 관계와 경험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을 때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처음 해보는 활동에 용기를 내고 평소라면 망설였을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 이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내 안의 감정을 흔들고 잠들어 있던 나를 깨워줍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지금 와서 뭘 새로 시작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말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지금이기에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성숙한 나이에는 더 따뜻하게 연결되고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지혜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를 나눌 수 있는 관계,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인연이 어느새 곁에 자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해 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을 위한 예상치 못한 기쁨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부. 삶이 바뀌는 순간은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 여러분, 삶이 바뀌는 순간은 거창한 사건이나 커다란 선택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작은 마음의 방향 하나가 바뀔 때 우리의 인생도 조용히 새로운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강한 이기심, 나를 위한 선택, 진짜 나를 알아가는 시간들은 결국 삶의 중심축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남을 먼저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는 나에게로 돌리는 것, 남의 기대에 맞추던 마음을 이제는 내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더 단단하고 더 평온한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자책 대신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고 있다는 고요한 확신과 함께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마음 어딘가에 아주 따뜻한 변화의 씨앗을 품고 계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 씨앗이 조금씩 자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자신을 믿어주시고 조금만 더 자신을 아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누군가의 딸이나 아들, 부모, 직장인이기 이전에 나라는 사람 그 자체로 살아가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세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걸어갈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